자, 이번에는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헌법상 그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사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폐기를 한 혐의. 그리고 처음에는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말을 했다가 CCTV 영상이 드러나자 결국 말을 바꿔서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기는 뭐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 출세지향적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총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아, 내 삶의 모델이다. DJ 정부 때부터 정무직이 됐으니까요. 예. 정무직이라는 게 이제 차관급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차관급, 예. 예. 그때부터 지금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신 게 1998년이에요. 98년, 예. 거의 30년간을 지금 이 장관, 차관, 무슨 총리, 대사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해먹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롤모델 같이 네. 보였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에 좀 우리가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덕수 같은 인종은 또 나타날 것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국격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 당시에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욕심을 부렸던 이유가 이런 혐의가 다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나한테 부메랑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해야겠다라고 해서 결국 새벽 3시인가요? 막 그때 막 그렇죠. 후보로 등록하고 만 쇼를 원짜리 들고 막 펼쳤는데 입당하고 예. 막 그랬었죠. 근데 하여튼 그 평생을 그 부인이 그 전해주는 점괘에 의지해서 점괘, 여기까지 예. 왔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막판 점괘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네. 건진도 마찬가지고 예. 건진도 예지력이 있다는데 자기 운명을 지금 예측을 못하고 관봉까지 뺏겼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자들이 어떻게 하여튼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소위 옛날에는 민족정기, 민족혼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예. 이번에 우리 민족정기나 민족혼이 좀 깨끗하게 좀 세탁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한덕수 총리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호남표를 이렇게 결집시켜서라도 대통령에 제가 보기엔 도전하고 싶었을 텐데. 공무원으로서 재임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열심히 일했던 게 그 잼버리 대회 때 가가지고 변기 닦은 거였는데 어쨌든 공무원들도 이번 사태를 잘 주시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정말 네. 이 땅의 공직자분들이 이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이라는 두 번의 이 탄핵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정부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내가 공직자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꼭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론되는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비난하고 계시고 뭐 한덕수가 받은 종이가 뒷주머니에 우연히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최상무기가 쪽지를 펴보지 않아서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시던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나 같으면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결연하게 계엄에 반대하면서 저항했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반성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록을 먹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내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는 기회적으로 저쪽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루속히 좀 공직에서 물러나시기를 바라고 그런 자들의 말로는 한덕수처럼 된다. 그 점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직 법무부 장관과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가담, 그리고 심우정 전 총장은 내란 방조 의혹이 일고 있는데 박성재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그 개엄날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라고 했다는 의혹과 함께 그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그리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를 정치인 체포와 구금을 사전에 고려한 거다라고 보면서 결국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내란 혐의 공범으로 이렇게 몰았고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주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함에도 했는데 곧바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내란 방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전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런 말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능력이나 품성의 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그 존중받았던 게 법률가 법조인들이죠. 그 중에도 이제 정치 검사들인데 그 이자들의 저열한 속성, 그 아주 낮은 어떤 도덕관념 이런 것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처음에 압수수색 당했던 거는 법무부 차관 시절에 런종섭이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죠? 네. 이번에는 이제 내란 가담 혐의로 또 받았고, 앞으로 또 인천지검장 시절에 그 세관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또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떵떵거리는 자리를 거쳐오면서 나름 그 승승장구하면서 출세가도를 달려왔다고 생각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응징당하게 되고 그 패가망신하게 된다라는 점을 이번에 꼭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박성재 씨 같은 경우에도 현직 검사로 있을 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였던 그 언행이나 표정이나 그 아주 그 불편하고 그 건방진 태도 보인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박성재가. 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검사 때도 이 사람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불손한 사람으로 그러면 인식이 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박성재가 검사 때는 나름 평가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젠틀하고 무게감 있게 아주 묵직하게 일을 잘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근데 그게 그 감투를 씌워놓고 내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온갖 불법에 그냥 다 연루돼서 가담한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런 자들을 엘리트라고 불러주는 게 맞는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괜히 이렇게 주눅 들고 살았던 우리 주권자인 시민들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객관적으로 그게 올바른 태도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깨어있는 시민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이 내란 상황을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점들이 꼭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다시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지 않는다. 예, 그런 점을 그냥 순간순간 화가 나고 흥분되시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꼭 좀 한번 기억하고 함께 성찰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가 역사적 공로를 세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 네.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사 때 뭐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칭찬한 적도 있어요. 예, 예. 그 기억이 납니다. 예.